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감염성 질환과 기능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감염성 질환이란 코로나19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을 말하며 기능성 질환은 병원체의 감염과 관계없이 우리 몸 안의 세포나 조직이 부상이나 변질 등 여러 이유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감염성 질환으로는 폐렴이 남자 사망 원인의 3위와 여자 4위를 차지하였으며 폐혈증이 남자 사망 원인의 10위와 여자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대가로 감염성 질환에 대해 값진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감염을 차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우선 감염을 차단시키기 위해 각국은 국제 이동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국내에서는 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으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 차단 정책은 일리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감염 차단은 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행하기도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어려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감염 차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생활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크게 줄지 않는 감염자나 사망자의 숫자로 볼 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70%를 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항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변종의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개발되는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증식을 제한하는 항바이러스제의 특성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65%를 넘는데도 신규 확진자들은 별로 줄지 않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종의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사망자도 크게 줄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백신의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추가로 개발되었지만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증식을 제한하는 항바이러스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새 치료제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감염 차단도 완벽하게 하기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최고 명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준비해둔 방패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을 막아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에서는 어떠한 병원체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입이나 코, 상처를 통하거나 체액의 접촉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오염된 의료기기를 통하여 어렵게 몸 안에 들어오면 겹겹의 방패가 이들을 제거합니다. 입이나 코, 상처, 체액의 접촉, 벌레 물림, 주사 등을 통하여 몸 안으로 어렵게 들어온 병원체는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기도나 위장관의 점액, 구토와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며 위에서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여 이들을 죽입니다.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체는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찾아내 죽이는데 이것을 선천면역이라 부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러한 방패를 뚫고 어렵게 병을 일으켜도 면역세포의 공격은 이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지속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죽인 백혈구는 항체를 만들어 기억하고 있다가 같은 병원체를 다시 만나면 이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이것을 적응면역이라 부릅니다. 백신은 이러한 면역세포의 적응면역 특성을 이용하여 몸 안에 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나 감기,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먹고 나오면 약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직까지 어떤 약도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며 면역세포가 선천면역 또는 적응면역 특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모두 죽일 때 비로소 병이 낫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낫고 항체가 생겼거나 무증상이다가 나았거나 알타가 나은 경우 모두 면역세포의 선천면역에 의해 바이러스가 모두 죽어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알타가 낫는 경우에는 병원 치료 덕분에 나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도 면역세포의 활동에 의해 나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치료 행위가 면역세포의 활동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어떤 치료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심하게 앓다가 죽는 사람은 면역세포가 선천면역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모든 병원체의 감염을 막아낼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고 명의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명의가 모든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고 명의는 세포 안에서 유전자라 부르는 프로그램 형태로 일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잘 죽이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하므로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며 셋째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야 합니다. 유전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생활로 제 9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뉴스타트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를 생활화하여 면역세포에서 최고 명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